우리가 내년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 바로 2024년 1월 기동전사 건담 시대 극장판인 프리덤이 개봉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극장판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들의 공개와 건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빌슈트의 정보, 그 외에 다양한 소식들을 뉴피스가 정리해 보았으며 극장판 프리덤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은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담시드 프리덤에 대한 1차, 2차 PV가 공개된 이후 지난 10월 5일 건담시드 프리덤의 3차 PV가 공개되면서 건담의 꽃인 모빌슈트들이 대거 등장하여 앞선 두 개의 PV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PV의 1탄과 2탄은 캐릭터 위주로 보여주어 엉성한 작화의 문제나 기존작에는 없던 3D 연출로 인해 극장판은 팬서비스 차원에서 제작하는 것인데 쓸데없는 시도를 한다라는 매운맛 혹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스카시!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새롭게 공개된 PV에선 주인공인 키라 야마토의 극장판 기체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이름은 형식번호 STTS-909의 라이징 프리덤 건담이라고 하는데, 신기체는 모비라머로 가변하는 연출을 보여주면서 이전부터 모빌슈트와 모비라머의 사이를 자유롭게 가변하는 형태의 이지스나 레이더 건담 같은 MS는 종종 있었으나 프리덤 계열 중에서 가변 기믹을 지닌 기체는 이번 라이징 프리덤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후 PV에 등장하는 라이징 프리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라이크 프리덤에서 볼 수 있던 잉여 에너지가 장갑의 외부로 표출되는 스푸덤 특유의 금빛 발광이 보이지 않아 스펙 자체가 낮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고, 스푸덤의 드라군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라이징 프리덤의 장비가 기존 프리덤의 발라이나이 계열이 아닌 스트라이크 건담식의 320mm 초고 임펄스포 아그니를 탑재한 것 또한 이번 라이징 프리덤이 배터리식 구동이라는 썰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는데, PV에서 라이징 프리덤의 공격 모션을 살펴보면 기존 프리덤이나 스푸덤 때와 같은 빈포 형식의 공격이 아닌 주포 형식의 발사 체임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본편에서 풀버스트 모드를 확인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아스란 자라의 신형 기체 형식번호 STTS-808의 임모탈 저스티스 또한 아스란의 이전 기체인 저스티스가 떠오르는 외형의 전체적인 색감은 이지스나 세이버 건담에서 따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임모탈 저스티스도 라이징 프리덤과 같이 모비라마로 가변이 가능하며, 이는 아스란의 과거 기체들이었던 이지스나 세이버 건담의 전례가 있어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두 개의 신기체에 대한 팬덤의 반응은 색감이 너무 촌스럽다, 기존 근본 색상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등등 팬들이 리터치한 색상이 오히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어 오리지널 색감이 사족이라는 악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는 별개로 세 번째 PV에서 공개된 3D 작화의 모빌슈트나 전투씬 및 연출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PV에서 무수한 빔사벨을 회전시키는 갱스트롬의 공격과 개구구 메나스의 전투씬, 극장판 세력의 기체로 보이는 블레스커드 루드라잔데와 개장기인 시바, 그리고 오브 세력의 신형 무라사메를 살펴볼 수 있었고, 전장의 누비는 라이징 프리덤으로 PV가 끝이 납니다. 새롭게 공개된 모빌슈트에 대해서는 반다이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각 캐릭터에 대한 담당 배치도가 공개되었는데, 우선 배치도대로라면 신 아스카에게는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했던 갱을 오마주한 갱 슈트롬이 배치되어 팬덤에서는 이젠 신에게는 건담조차 배정하지 않는 거냐는 등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대 시절 신 아스카의 기체였던 포스 임펄스 건담을 아그네스 키벨라트가 담당하게 되어 임펄스 또한 스펙을 향상하여 포스 임펄스 스펙2라는 명칭으로 변경, 마지막으로 루나 마리아 호크의 경우 시대에서는 자쿠워리어를 탑승한 이력을 살려 겔구구의 오마주 기체인 겔구구 메나스를 탑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두 개의 기체에는 몇 가지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기존 시대 시절에서 키라와 아스란의 기체는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인피니티 저스티스로 알려져 있지만, 극장판에서는 라이징 프리덤과 임모탈 저스티스라는 신기체로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건담 시대의 세계관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는 기동전사 건담 시대의 마지막 전투인 제2 야킨두의 공방전 이후 핵 에너지를 사용한 MS를 비롯하여 핵무기에 대한 제재를 위해 유니우스 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니우스 조약이란 지구연합과 자프트 측, 즉 플랜트 평의회가 체결한 일종의 정전 협약으로, 간단히 말해서 핵에 관련된 기술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후 시대에서 등장하는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인피니티 저스티스, 그리고 데스티니 건담과 레전드 건담 모두 핵 에너지 기술의 끝판왕인 하이퍼 듀트리온 엔진을 사용하는 기체로, 데스티니의 마지막 전투인 메사이어 공방전 이후 두 주인공의 기체는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라이징 프리덤과 임모탈 저스티스로 변경된 것이었죠.
그러던 와중 반다이에서 극장판 프리덤에 대한 상품화 소식이 올라왔는데, 상품화에 대한 라인업은 반다이의 주력 상품인 건담 프라모델로 이번엔 주인공 기체인 라이징 프리덤과 임모탈 저스티스가 HG급 사양으로 판매되었으며, 같은 HG급으로는 블랙나이트 스쿼드와 겔구그 메나스가 있고, 유일하게 포스 임펄스 스펙 2만이 RG 등급으로 제작되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디스트로이 건담이 같은 HG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9cm에 국내 가격 156,000원이라는 미친 듯한 사양을 자랑했지만 순식간에 품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주인공 기체인 두 개의 프라모델은 아직까지 품절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색감의 호불호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HG 등급치고 비싼 편이라는 이유를 꼽았는데, 일반적인 HG 등급의 프라모델 가격은 만원대 중후반에서 비싸도 2만원 초반을 넘기지 않았지만, 이번 라이징 프리덤이나 임모탈 저스티스의 경우 28,800원이라는 HG 등급치고 꽤 비싼 편이기 때문에 건프라 덕후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반다이 타마시 네이션즈에서 발매 예정인 메탈 로보톤 사이드 MS 기종은 257,400원이라는 상당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징 프리덤과 임모탈 저스티스 모두 품절되는 기염을 토해내어 건담 시드 시리즈의 여전한 인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 세상에 공개될 코즈믹 이라의 대서사시! 과연 팬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족으로 남게 될 것이냐, 후쿠다 감독의 건담 시드 프리덤을 기대해보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소식과 서브컬처 콘텐츠는 뉴피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終わらせるここで